그는 미쳤다. 릭 라파엘, 과학소설. 심리치료사인 아베크롬비 양이 늙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리버만 씨. 완전히 끝내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회복기 환자임을 나타내는 환자복을 입은 늙은 남자가 얼룩이 묻은 자신의 옷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그녀에게 수줍게 스쳐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뚜렷한 목적 없이 손가락을 움직여 그림 그리는 작업을 계속했다. 아베크롬비 양이 마른 엉덩이를 딱딱한 의자 위에 편안히 대고 다른 환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환자들은 긴 탁자에 둘러앉아 미술과 공예 작업을 하고 있었다. 두 명의 육중한 체격에 반점 하나 없는 흰 간호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잠긴 문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LA 다저스가 시즌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다. 미술실에 창살 달린 창문 사이로 굽이치듯 흐르는 초록의 언덕이 보였고 나무가 빼곡히 둘러싼 언덕의 좌우가 정신병원에 어울리는 유쾌한 풍경을 완성했다. 미술실이 있는 건물은 중앙 건물과 다른 병원 시설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언덕 때문에 중앙 병동이 있는 엄격한 분위기의 건물 지구는 보이지 않았다. 심리치료사가 탁자가 늘어선 줄을 따라 걸으면서 잠시 멈춰서 조언을 한두 마디 건네고 몇몇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녀가 얼굴을 찌푸리고 긴장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환자 뒤에 섰다. 그는 찰흙으로 이상한 모양의 띠와 물체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물체를 완성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찰흙으로 만든 텅 빈 방구형 물체 안에 집어넣었다. 오늘은 뭘 만들고 있나요, 펀스턴 씨? 아베크롬비 양이 물었다. 환자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면서 손가락을 재빨리 움직여서 찰흙 조각들을 떼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떨어지고 싶다는 듯 탁자에 몸을 바짝 붙였다. 그렇게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펀스턴 씨. 아베크롬비 양이 가볍지만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병원에서도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면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줘요. 지금 뭘 만들고 있나요?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군요. 그녀가 전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흙으로 된 미로를 바라보았다. 테데우스 펀스턴은 여전히 찰흙 조각을 만지고 그것들을 방구형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숙인 채 그가 대답 대신 뭔가 중얼거렸다. 원자폭탄이요. 심리치료사의 얼굴 위로 당황스러운 빛이 흘렀다. 못 들었어요, 펀스턴 씨. 지금 원자폭탄이라고 말하신 건가요? 그래요. 펀스턴이 다시 중얼거렸다. 환자가 보지 못하도록 뒤로 몸을 움직인 다음 아베크롬비 양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와, 굉장하군요, 펀스턴 씨.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기쁘군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린 다음 환자들 사이로 걸어갔다. 몇 분 후 남자 간호사 한 명이 자신의 시계를 흘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뻗었다. 자, 이제 그만. 그가 외쳤다. 돌아갈 시간입니다. 모두들 물건 챙겨요. 미술 상자와 종이가 움직이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의자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흘러넘칠 것 같은 턱수염을 가진 키가 큰 금발의 환자가 자신의 캔버스 위에 붓질을 한 번 더 하더니 뒤로 물러나서 무의미한 반점들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그가 행복한 미소를 띠더니 팔레트를 내려놓았다. 찰흙 공작 탁자에서는
펀스턴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이상한 모양의 찰흙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방구형 물체 안에 집어넣었다. 그가 은밀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방구형 물체에 짝이 되는 반쪽 방구를 집어서 올렸다. 그러자 완전한 구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환자들이 문 쪽을 보면서 줄을 지어 섰다. 이제 미술실에서 차례대로 걸어나간 다음 병동이 있는 중앙병동을 향해서 언덕을 가로지를 시각이었다. 남자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숫자를 급하게 센 다음 미술실 문을 열었다. 환자들의 무리가 따뜻한 오후의 햇살 아래로 걸어 나왔다. 그들 뒤로 미술실 문이 닫혔다. 아베크롬비 양이 어질러진 방 안을 바라보더니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차트를 들어 올렸다. 작업용 탁자들을 천천히 지나치면서 그날 하루 동안 각 환자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 찰흙 작업 탁자에 닿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찰흙으로 된 구체의 반쪽 위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찰흙띠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래쪽 방구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다시 뚜껑을 제자리에 올리고 차트에 긴 기록을 남겼다. 모든 탁자를 다 돌고 나자 그녀가 작업복을 벗고 팔 아래에 차트를 낀 다음 미술실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가 끝났다. 그날 오후의 햇살은 따뜻하고 평안했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중앙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햇살을 즐겼다. 그녀가 병원 밖으로 차를 몰아나가는 동안 테데우스 펀스턴은 자신의 닫힌 병실 한쪽 창살이 달린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는 미술실 건물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서 있기만 했다. 마침내 병실 간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팔을 잡고 환자들이 모인 식당으로 끌고 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고요한 병원의 땅 위로 내려왔고 정확히 9시가 되자 병동의 불빛들이 사라졌다. 이제 각 병동마다 사무실을 비추는 불빛 하나만 타오르고 있었다. 고요한 바람이 따뜻함과 적막이 내려앉은 언덕 위로 불어갔다. 오전 3시 1분 테데우스 펀스턴이 몸을 뒤척이다가 잠에서 깼다. 그는 침대에 앉아서 어두운 병실 안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숨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코 고는 소리가 30명이 자는 병실 안을 메우고 있었다. 펀스턴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어두운 언덕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 너머로 아무도 없는 미술실 건물이 있을 터였다. 그가 갑자기 짧은 비명 소리를 지르더니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수백 개도 넘는 해가 밤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나더니 밝은 불빛이 병실의 벽 위로 그림자를 만들었다. 잠시 후 귀가 찢어지는 굉음과 폭발음이 병원 건물을 강타했고 강력한 힘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수천 개의 창문들이 격렬한 폭발 속에 터져나갔고 겁에 질린 미치광이 환자들이 거친 비명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모든 것이 그쳤다. 충격에 빠진 순간이 지나고 벽 안에 숨겨진 불빛이 거대한 건물 전체에 걸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다시 고요해진 언덕 너머로 한 줄기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다. 그 위로 버섯 모양의 작은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나왔다. 한때는 미술과 공예를 위해서 사용되던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테데우스 펀스턴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의 입꼬리가 비밀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건물 사방에서 뛰어나오더니 폭발에 부상당한 사람이 없는지 찾기 시작했다. 부상당한 사람은 없었다. 언덕이 충격파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깨진 유리창을 제외하고는 피해는 놀랄 정도로 적었다.
폭발로 인한 폭음과 성광이 주변 마을을 뒤흔들고 비쳤다. 바로 소방관들과 자치 구급대원들이 인접한 마을에서 뛰어나왔다. 그들은 사라진 미술실 건물에 흔적만 남은 구멍 주위에 모여들었다. 구멍 속에서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15분이 흐르기도 전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재난 대응팀이 구멍 한가운데서 방사능이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탐지했다. 그 말이 전해지자마자 사람들과 장비들이 안전거리 밖으로 물러났다. 이제 그들은 수백 미터는 밖에 서 있었다. 오전 5시 30분, 가까운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고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전문가와 군정보국, FBI 요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육군 대령이 내렸다. 오전 5시 45분, 병원 건물 지역과 미술실 건물 주위에 차단선이 설치되었다. 테데우스 펀스터는 사시 병실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토마스 서루굿 대령이 15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이었다. 오전 늦은 시각, 그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폭발 흔적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천막 안에 서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폭탄이었습니다. 대령님. 원자력에너지위원회에서 온 전문가들 중 마른 사람이 말했다. 아주 자신 없는 표정이었다. 3킬로톤을 넘지 않는 규모였죠. 폭탄이 땅콩 크기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루굿 대령이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원자폭탄이 여기에 떨어진 겁니까? 국방부 정보국 요원이 대답했다. 만약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대령님.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은 그것이 핵폭발이었다는 것이죠. 서루굿 대령이 피곤한 얼굴을 돌려서 하얀 머리카락의 작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럼 다시 검토해 봅시다. 크레인 박사.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서루굿이 손가락으로 폭발 중심 방향을 가리켰다. 대령님, 이미 수십 번도 더 말했습니다. 병원 관리자가 격분해서 말했다. 거기에는 우리 작업 치료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미술과 공예 작업을 하도록 하죠. 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증상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미술과 공예를 통해서 그들이 병원까지 오게 된 원인이 된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들은 유화를 그리고 찰흙 조각을 했어요. 주황색 물감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면 퀴리 부인이나 오펜하이머 박사는 잘못된 길을 택한 자벽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저기가 미술실 건물이었다고 말한다는 것뿐입니다. 좋아요, 좋아. 그렇다고 합시다. 서루굿 대령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 3시 2분 정체 모를 곳에서 떨어진 원자폭탄이 폭발했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서루굿 대령이 야전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리고 눈앞에 선 작은 덩치의 의사를 피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건물 책임자라고 하는 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베크롬비 양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 관리자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천막 밖에서는 군인들과 원자력에너지위원회에서 온 기술자들이 손에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폭발 중심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때는 건물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잔해를 하나씩 검사했다. 군용차가 병원으로 이어진 도로를 달려오더니 천막 바로 앞에 정차했다. 무장한 헌병들이 아베크롬비 양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언덕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충격에 쌓인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정말로 원자폭탄을 만든 거였어요. 그녀가 소리질렀다. 서로굿 대령이 그녀의 말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 쪽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창백한 낯빛으로 쓰러지려는 것을 붙잡았다. 오후 4시 병원의 사무용 건물 안 길고 좁은 방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병원 환자처럼 보이기 시작한 서로굿 대령이 탁자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대령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칠 때마다 탁자 위에 놓인 아베크롬비 양의 차트가 위로 튀어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서로굿이 울부짖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찰흙으로 만들어진 원자폭탄이라뇨. 당신들 모두가 미친 것 같군요. 당신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해도 좋아요. 다만 나는 제외해줘요. 대령의 왼쪽에 있던 아베크롬비 양이 탁자 옆쪽에 있는 의자 깊숙이 몸을 늘어뜨렸다. 긴 탁자 양옆으로 정신과 의사와 물리학자, 군 전략가, 방사능 전문가들이 앉아서 다양한 종류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베크롬비 양. 물리학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 말로는 환자들이 그 건물을 떠난 뒤로 당신이 다시 펀스턴의 작품을 살펴보았다고 했죠? 심리치료사가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실에 더해서 당신 아는 한에서는 그 동그란 찰흙덩이 속에는 다른 찰흙 조각들만 있었다는 것이죠? 물리학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베크롬비 양이 소리쳤다. 그러자 탁자 주위로 다시 수군거리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상급자가 군 정보국의 고위 장교와 고개를 맞대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이 짧게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보국 장교가 말을 시작했다.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대령님. 펀스턴에게 다시 한번 폭탄을 만들어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감시하는 상태에서 말이죠. 서루굿 대령이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었다. 자네 미쳤나? 그가 소리쳤다. 이제는 우리 전체를 이 미친 병원에 집어넣고 싶은 것인가? 만약 언론에서 이 일의 일부라도 알아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아마 언론이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친 생각을 하는 무리라고 간주할 걸세. 원숭이의 지능을 가진 인간이 애들이 가지고 노는 찰흙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낸다는 미친 생각 말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거라고. 그게 그 사람들 일이야. 저녁 8시 30분, 테데우스 펀스턴이 육군 장교의 육중한 외투로 그 속에 구속복을 가리고 장교 모자를 깊숙이 눌러써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그는 병원의 옆쪽 작은 문으로 이끌려갔고 그 문 밖에는 검은 유리창을 가진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자동차가 인근 마을에 있는 소형 비행장에 도착했다. 헌병들이 지키고 있는 비행장 입구를 통과한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공군 수송기 바로 앞으로 다가갔다. 수송기는 활주로 끝에서 엔진을 점화한 채 이륙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2명의 헌병과 국가원자력기밀법에 근거해서 비밀 서약을 마친 정신과 의사 몇 명이 테데우스 펀스턴을 둘러싸고 수송기에 탑승했다.
사람들이 펀스턴을 아베크롬비 양 바로 앞 의자로 이끌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엔진의 굉음이 들리더니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달렸다. 그리고 바로 어두운 밤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수송기는 다음날 아침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실험장에 착륙했다. 그리고 2시간 후 황량한 사막의 불모지 한가운데 우뚝 선 나무로 된 허름한 건물 안 작은 탁자 근처로 군인들과 과학자들이 모여들었다. 탁자 위에는 큰 그릇에 담긴 물과 커다란 찰흙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건물 밖 자동차 안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테데우스 펀스턴의 구속복을 벗기고 있었다. 서르굿 대령이 아베크롬비 양에게 말했다. 그럼 지금 이것이 예전에 그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찰흙이고 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요? 병원 창고에 가지고 있던 찰흙 재료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동일한 양이고요. 서로굿 대령이 의사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가운데 테데우스 펀스턴을 끼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대령이 아베크롬비 양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그녀가 펀스턴에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펀스턴 씨. 그녀가 말했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께서 우리를 여기 멀리까지 데리고 와서 당신이 원자폭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해요. 어제 만들었던 것처럼요? 테데우스 펀스턴의 얼굴 위로 호기심에 어린 눈빛이 반짝였다. 그가 건물 안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탁자 위에 찰흙 덩어리를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그가 탁자 앞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촉촉한 찰흙을 만지작거리더니 우선 속이 텅 빈 둥근 방구형 물체를 만들었다. 미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 모습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바쁘게 찰흙 위를 날아다니면서 이상하게 생긴 편평한 조각들과 부품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눈앞에 방구형 물체 안으로 떨어뜨려졌다. 뭔가를 조립하는 듯 하지만 순서와 체계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펀스턴이 어제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탁자 위에 찰흙 덩어리를 만지는 동안 아베크롬비 양은 그의 어깨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씩 그녀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찰흙띠로 만들어진 미로 같은 형체가 점점 커졌고 펀스턴은 찰흙으로 또 다른 방구형 물체를 만들었다. 그때 그녀가 긴장이 흐르는 침묵을 깼다. 돌아갈 시간이에요, 펀스턴 씨. 내일 더 만들어도 돼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2명의 정신과 의사가 테데우스 펀스턴의 양옆으로 다가갔고 그 사이 그가 방구형 물체 하나를 집어서 다른 것 위에 올렸다. 펀스턴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의사들이 그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숨소리만 들리는 정막이 흘렀다. 그러더니 혼란스러운 소란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이 찰흙 구체를 둘러싸고 갑자기 어딘가에선 나타난 장비들이 탁자 주위로 모였다. 카메라가 바쁘게 찰칵거렸다. 2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장난감 찰흙으로 만들어진 덩어리를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진 관측실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테데우스 펀스턴과 정신과 의사들이 근엄한 표정의 헌병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일 전체가 미친 짓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서르굿 대령이 코웃음을 치면서 몰려들어오는 과학자들을 바라보았다. 테데우스 펀스턴이 커다란 체구의 헌병들 머리 위로 엿보이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주 멀리 사막의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자결하는 네바다 사막의 태양보다 수백 배는 강한 성광이 어두침침한 콘크리트 건물 안을 비췄다. 공기압 조절 장치가 달린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충격파가 전체 건물을 덮쳤다. 제트 수송기를 타고 6시간을 비행한 후 테데우스 펀스턴이 구속복을 입은 채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는 그곳은 국방부 건물 안이었다. 창문 너머로 서둘러 제 갈 길을 찾아가는 자동차들의 흐름이 보였고 포토맥 강과 그 뒤에 의회 의사당의 둥근 지붕이 보였다. 옆쪽의 회의실에는 합동 참모본부의 고위 장교들과 지쳐 뼈마디가 드러나는 회색 얼굴을 한서르굿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5명의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과학자들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비웃음으로 가득 찬 대화가 반쯤 열린 채광창을 통해서 꽉 조인 구속복을 입은 테데우스 펀스턴이 앉아 있는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회의실에서는 사성 장군이 벌개진 얼굴로 서르굿 대령의 당황한 얼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평생 몇 가지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었지, 서르굿 대령. 장군이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것이 최고야. 지금 자네는 구속복을 입은 정신병원 환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뻔뻔한 얼굴로 지금 저기 있는 불쌍한 인간이 1개도 아니고 2개의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장난감 차르그로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폭발시켰다고 말이야. 장군이 말을 멈췄다. 이봐 대령, 그냥 저 사람이 플라스틱 수세미를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텐데. 장군이 비꼬는 어조로 덧붙였다. 옆방에서는 테데우스 펀스턴이 부산한 워싱턴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가 풍경을 지그시 노려보기 시작했다. 멀리서 워싱턴 기념비 아래쪽에서 하얀색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귀가 찢어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리고 유리창이 부서지는 굉음이 뒤따랐다. 워싱턴 기념비의 거대한 기둥이 바닥에서 뒤틀리듯 튀어올랐고 끝부분에 불꽃을 내뿜으면서 이륙하더니 하늘로 사라졌다. 그는 미쳤다. 릭 라파엘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